여러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제도가 바뀝니다. 제가 35년 은행 경험으로 이 변화가 어떤 문제를 부를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확인 안 하면 몇천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고객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금융 환경이 급변한 적은 드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제도가 바뀌어도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귀중한 정보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행에 가보면 예전처럼 창구가 많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은행 창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죠. 대신 대리점을 안내받지만 창구의 대체가 아닙니다. 상담도 어렵고 도움받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찾는 법만 알면 됩니다. 복잡한 건 몰라도 괜찮지만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정도는 꼭 알아야 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반가운 변화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상품 중에도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내용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전체이며 퇴직연금, 연금저축, 보험금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1인당, 1금융기관당 이자 포함 1억 원까지라는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어은행에 1억 1천만 원이 있다면 초과된 1천만 원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금융지주인 KB국민은행과 KB저축은행은 하나로 취급되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펀드, 외화예금, 주식, 변액보험 등은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분산해두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위험한 착각, 지금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1세 한동석 씨는 딸 결혼자금으로 펀드에 8천만 원을 넣어두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랐다는 뉴스를 보시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정작 본인이 가입한 펀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 펀드도 보호되죠? 딸 결혼자금으로 넣었는데? 라고 물으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예금 점검 딱 5가지만 기억하세요. 1. 계좌 개수 확인. 2. 보호 대상 여부 체크. 3. 1억 넘는 예금 분산. 4. 오픈뱅킹 등록. 5. 가족과 정보 일부 공유. 지금 10분 점검이 앞으로 10년 내 자산을 지킵니다.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 외화예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해도 실상은 펀드처럼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특히 달러 예금 안전하다고 믿는 분들 많지만 환율 변동과 금융기관 부실 시 원금 손실 위험이 큽니다. 달러니까 안전하다는 착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가족 도움 받기. 은행 앱 설치, 계좌 조회 등은
자녀와 함께 연습하세요. 단, 비밀번호 공유는 신중히, 오픈뱅킹은 꼭 등록하세요. 2. 직원 말만 믿지 말기. 원금 보장, 정부 보호 같은 말만 듣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직접 읽고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창구가 사라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 대리점은 창구의 대체가 아님. 은행은 창구 폐쇄 후 대리점을 안내하지만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단순 안내 도움이나 기계만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2. 어르신에게 큰 장애물. 묻고 물을 사람조차 없는 구조, 복잡한 노후 자산 상담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대리점의 기능은 제한적. 가능한 일 입출금, 계좌 조회, 자동이체 등 단순 업무. 불가능한 일 대출, 상품 변경, 신탁 유언장 등 상담 업무. 대리점은 은행이 아니라 ATM일 뿐 상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점을 꼭 이용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직원 상주 여부 확인을 확인하세요. 방문 전 전화로 미리 확인하세요. 2. 원하는 업무 가능 여부 확인하세요.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 문의하세요. 3. 무인기기 사용이 어려우면 동행하세요.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과 함께 방문하세요. 혼자 가면 기기 앞에서 당황할 수 있어요. 4. 상담은 반드시 정식 영업점에서 하세요. 중요한 금융 상담은 본점이나 정식 영업점에 예약 필수. 대리점에서는 상담 불가합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간단한 조회나 이체 정도는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물론 비밀번호나 금융인증서 같은 민감한 정보는 신중하게 공유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도 준비해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오픈뱅킹을 등록하세요. 여러 은행 계좌를 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한번 설정해두면 계속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보험료, 통신비, 회비 등을 꼭 확인하세요. 모르게 빠져나가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합니다. 2. 보안을 위해 동일한 앱은 한 개만 설치하세요. 공식 은행 앱 하나만 설치해서 익히세요. 출처 불분명한 앱은 절대 설치 금지입니다. 여러 개 깔면 혼란만 커집니다. 3. 가족 1인에게 정보를 공유합니다. 계좌나 비밀번호 일부를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거나 노트에 정리해 기록해 두세요. 만약의 상황에 도움받을 수 있는 대비책이 됩니다. 어르신 혼자 하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1. 일시간 투자로 수년이 편해집니다. 자녀 손자녀의 도움으로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한번 익히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단계별로 천천히 하세요. 1주차 앱 설치, 2주차 로그인 연습, 3주차 잔액 조회. 작게 나눠 익히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처음엔 다 실수했어요. 4. 안전수칙은 필수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음. 의심스러운 문자 전화는 일단 의심은행 직접 확인. 급하고 위협적인 내용의 링크는 대부분 사기. 직접 은행 방문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금과 계좌 지금 당장 점검하세요. 내 이름으로 된 계좌 수 파악하기. 오래된 통장, 안 쓰는 계좌까지 모두 포함해서 정리하세요. 자녀명의 계좌,
회사 급여 통장 등 잊고 있던 계좌도 관리 대상입니다. 휴면 계좌가 되면 찾기 어렵고 예금자 보호 계산에도 포함되니 미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통장을 모아서 은행별로 몇 개 있는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보호 대상 예금인지 확인하기. 정기예금, 보통예금은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펀드, 신탁, 외화예금, 일부 보험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 적용 제외. 통장에 적힌 상품명을 보고 헷갈리면 은행에 전화해 간단히 물어보세요.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3. 금액 분산 여부 확인하기. 예금자 보호는 1금융기관당 1억 원까지만 적용되니 1억 초과 시 여러 은행에 나누어 예치하세요. 4. 오픈뱅킹 등록하기. 모든 계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 계좌가 여러 개라면 필수입니다. 5. 가족과 정보 공유하기. 가족이 기본적인 금융 정보만이라도 알아야 위급 상황 시 도움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까지 공유하긴 부담스럽다면 정리된 문서라도 남기세요. 계좌 정리도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고 관리 계좌 수를 줄이면 실수 확률도 줄어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세요. 변화에 맞춰 준비하고 스스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